IPFS와 파일코인 소식을 전하는 IPFS 뉴스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최근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IPFS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국채금리 상승 및 증시 충격 여파로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한 매수세에 반등하여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약세를 보였던 암호화폐들이 미국 시장에서 또다시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으로는 미 상원이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슈퍼 부양법을 가결함에 따라 가상자산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부각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파일코인은 어떤 흐름세를 보였는지 먼저 코인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10일 코인마켓캡 기준 파일코인은 전주 대비 3,000원가량 상승한 47,659원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전날 대비 18.11% 상승하며 6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량은 5,700만 개를 기록하면서 전체 물량의 3%대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 10월에 출시된 메인넷을 기점으로 처음 6년간 총 7억 개의 코인이 채굴되는데요. 첫 해에는 약 1억 4천만 개의 코인이 채굴되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일코인 시가총액은 전주보다는 소폭 상승하며 2조 7천억 원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총에서는 30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현재 41위에 머물러 있고 대쉬, 스시수업과 비슷한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최고가와 최저가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코인은 이번 주 장중 최대 49,232원에 거래되며 5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지만 새로운 신고점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최저가는 전주 대비 13% 상승하며 43,856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어 파일코인 거래소별 거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후오비 글로벌에서의 파일코인 물량이 대거 빠지면서 현재 0.08%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낸스가 7.58%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47,698원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 BTC 마켓에서도 글로벌 거래소와 비슷한 47,582원에 거래되며 지난주보다는 높은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들의 파일코인 언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웹 3.0 IPFS 기술을 사용하는 탈중앙 분산형 클라우드 암호화폐인 파일코인이 유망하다며 파일코인을 소개했고요. 이에 국내 투자자들의 파일코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마이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1,500팀 이상의 마이너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확장되어 가며 어느새 네트워크 스토리지 파워는 3엑비바이트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메인넷 출시 후 4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이어 채굴량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채굴된 파일코인은 33만 3,068개이며 그에 따른 블록 리워드는 23.83개입니다. 현재 블록 높이는 56만 7,830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전주와 비슷하게 F01248과 F01770이 스토리지 용량을 각각 75.28페비바이트, 72.63페비바이트 확보하며 꾸준히 스토리지 파워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 IPFS 업계 주요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분산형 스토리지 네트워크 파일코인이 지난 4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에폭 550321에서 네트워크 버전 10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윈도우 포스트 메시지 비용이 90% 감소했다는 게 파일코인 측의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일코인이 정기구독 뉴스를 통해서 스페이스 베타 버전 출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페이스는 분산형 웹이 구축된 오픈소스로 사용자 제어, 암호화된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플리팀이 개발 중인 스페이스는 IPFS와 파일코인 웹 3.0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앱 자체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계정 또 스토리지를 독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 IPFS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출시될 것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일코인 대시보드로 활용되고 있는 필스캔의 업데이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4시간 기본 요금 변동, 섹터 비율, 거래 목록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서 다양한 UI 개선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KB금융은행이 블록체인 시장의 넥스트 메가 트렌드로 NFT를 지목했습니다. NFT는 다른 토큰으로 대체될 수 없어서 고유의 소유권 및 진위 증명에 쓰일 수 있는데요. 이 NFT가 다가올 디지털 자산 시대에 금융 분야와 맞물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파일코인의 메인 개발자도 NFT 도입 가능성을 전하면서 NFT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IPFS 업계에는 또 어떤 소식이 함께할지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IPFS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IPFS와 파일코인 업계 전문가를 모시고 IPFS와 파일코인 생태계의 최근 동향과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경제 정보 분석가이자 주 파일코인 코리아의 대표이사이신 김훈 대표님 모시고 IPFS와 파일코인 생태계 최근 동향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인터뷰에서 김훈 대표님께서 로터스 1.5.0 버전이 업데이트된 후 FIP 0010 제안이 활성화되면 파일코인 플러스가 적용되는 데이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난 한국 시간으로는 지난달 24일 새벽 FIP 0007과 FIP 0010 제안이 포함된 로터스 1.5.0 버전이 의무 업그레이드로 공표되었고 10일 뒤인 4일 오전 블록 높이 55만 321에 도달하면서 네트워크가 온라인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두 제안에는 과도한 수수료 제한, 유효 데이터 캡처라 저장 등 파일코인 플러스와 관련된 정책이 포함돼 본격적인 데이터 시장에 서막이 열릴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 로터스 1.5.0 버전에 포함될 FIP 0010 제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공간 증명은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합의 메커니즘 중 하나로 저장형 블록체인입니다. 따라서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마이너가 30분마다 윈 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이너 수가 증가함에 따라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점점 더 많은 메시지가 전송되고 네트워크의 혼잡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최근 마이너는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해 30분 이내에 윈 포스트를 제출하지 못해 컴퓨팅 능력을 잃기도 하며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으로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그레이드된 로터스 1.5.0 버전에 포함된 FIP 0010 제안에 따르면 마이너는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캡처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마이너를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이너로 간주하게 되고 이후 마이너가 데이터를 체인에 계속 저장하면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기존 마이너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대신 낙관적으로 수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윈포스트 증명이 가스비 없이도 가능하게 되고 이에 메시지는 크게 줄어들게 되며 병목 현상이 제거되어 전체적인 가스비 요금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실제 지난 며칠간의 테스트 결과 윈포스트 증명 수수료는 90%가량 줄어들었으며 승인 시간도 1800 에포크 타임, 약 15시간 정도로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도전이 성공하면 파일코인 마이너는 4개의 파일코인을 인센티브 보상받게 됩니다. 네, 현재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필요한 제안으로 정말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FIP 0010 제안 중에 마이너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을까요? 해당 제안은 감독기관에 의해 부적격 판단되는 데이터가 발생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어 컴퓨팅 파워를 잃음과 동시에 기존보다 훨씬 더 큰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유효 데이터 검증에서 불법 데이터나 저작권 침해 데이터 등 노드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페널티가 적용되면 해당 섹터는 차감됩니다. 심지어 노트 벌금은 보상받은 파일코인의 무려 5.51배로 책정되었습니다.
혜택이 10배인 만큼 페널티도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래도 이 IPFS와 파일코인 생태계가 스토리지와 검색, 또 마이닝으로 치중되면서 파일코인 플러스에 대한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일코인 플러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파일코인 플러스는 특정 데이터 세트가 무허가는 아닌지, 인센티브에 대해 호환되는지, 그리고 가명 네트워크에서 유용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로를 제공하는지 등 다양하게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FS와 파일코인 네트워크를 지원할 유용한 스토리지의 양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에 7개 섹터의 21개 단체와 개인이 공증인으로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진행 상황 및 파일코인 플러스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공정인들은 제출받은 데이터 샘플을 통해 누가 얼마나 유용한 컨텐츠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또 이 컨텐츠는 얼마나 많은 유저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여 기준 파일코인의 인센티브 보상에 10배를 얻을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죠. 네. 유효 데이터가 파일코인 플러스 규칙에 적용받으려면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와 유효 데이터를 유치하려는 기업, 즉 클라이언트는 사전 데이터 저장과 관련된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야 하고, 곧바로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보유한 유효 데이터의 샘플을 전 세계 7개 섹터 총 21개 공정인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검증이 완료된 공정인은 자신에게 할당된 데이터 캡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게 되고, 이에 대해 클라이언트는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에게 저장 데이터를 주문합니다. 유효 데이터가 담긴 리얼 데이터 섹터가 봉인되면 비로소 파일코인 플러스 스토리지 마이닝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전히 공증인에게 할당되는 이 데이터 캡량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파일코인 플러스가 적용되는 규모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캡 요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업체 모두 8GB에 달하는 소규모 데이터 캡 요청이 있고요. 이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일부 중대형 데이터 업체의 경우 대규모 데이터 캡 요청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IPFS 연구소도 대규모 데이터 캡을 요청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 및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IPFS와 파일코인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양한 소식이 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소재 암호화폐 투자 펀드죠.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6번째 새로운 신탁 상품으로 파일코인 신탁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발표를 두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레이스케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기관으로 하나 약 10조 원 이상의 가상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포함한 5개의 암호화폐 신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과 같은 대규모 투자기관이 파일코인을 배포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하며, 이로써 기타 중소 투자기관과 대규모 투자자, 소규모 및 중간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뒤따름으로써 파일코인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한층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그레이스케일의 파일코인 신탁이 과연 파일코인의 인기와 시세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대형 기관이 파일코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생태계 확장에 따른 지속적인 과정으로 파일코인의 안정적인 시장 적응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단기간 파일코인의 상승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외에도 대형 기관의 진입이 연이어짐에 따라 파일코인을 확보하는 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일코인의 생태구조 레이아웃의 요구로 인해 파일코인 통화 가격은 단기적으로 계속 변동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파일코인은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수익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단기 거래보다는 장기 확보 전략을 펼치는 것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기보다는 장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현재 파일코인 메인넷은 온라인 상태가 된 지 이제 4개월이 넘어섰잖아요. 초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견됐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투자자는 반드시 메인넷이 여전히 지속적인 조정과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IPFS와 파일코인은 매우 크고 복잡한 글로벌 프로토콜 프로젝트로서 사물 발전의 법칙과 일치합니다. 실제 개선 제한 사항이 포함된 로투스 1.5.0 네트워크가 온라인 상태가 되어 수수료가 대폭 절감되었다고 하지만 또다시 3이나 4나노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에는 블록체인상의 메시지 전달이 늦어지거나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체인에 남기던 첫 도로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할 경우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잘못 간 길을 바로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체력이 소모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현재 중대형 마이너들은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에서 체인을 바로잡아가면서 조심스럽게 컴퓨팅 파워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에 자신이 없는 일부 팀은 아예 기존과 같은 빈깡통 실링으로 컴퓨팅 파워를 유지하는 데 전력하고 있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날들이 연속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마지막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파일코인 확보에 주력하면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훈 대표님 모시고 우리 IPFS와 파일코인 생태계 최근 동향과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인터뷰에서는 데이터당 요청 가능한 공증인수 등에 대한 데이터캡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